시청자 1981 이분이 네. 질문한 내용인데요. 베트남 여자친구가 9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예. 베트남 신부가 베트남에서 살기 한국 살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분은 개인 소개를 받으신 거네, 그죠?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여성분이 베트남에 살고 싶고 한국 가기 싫은데 왜 한국 남성을 소개받았는지, 그거부터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럼 남성분도 베트남에 과연 살고 싶은 생각이 조금 있는지,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여자친구가 그런다. 그럼 좀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왜냐면 본인은 분명히, 남성분은 한국에서 살 와이프를 소개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소개를 받았고, 과연 결혼을 한 것도 아직 아닌데, 그걸 그렇게 계속 진행해 나갈 이유가 있는지. 왜냐면은 한국에 살 생각이 있는 분이 베트남에 와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뭘 하고, 여기서 뭘 하고 살 건지. 그러고 베트남에 와 살려 그러면 사실 경제적인 것도 뭐 한국에서 돈을 뭐 펑펑 가져와서 쓸 것도 아니고, 여기서 직장이라든지 뭐라도 생각 안 하고 대책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첫째, 저는 그 여성분한테 나는 한국에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거부터 반드시 딱 인지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네가 베트남에서 살고 싶으면 나는 너하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해야 되죠. 아니,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결혼은 그대로 9월달에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그 문제로 서로 다툼이 생겨버리면은 결국은 여자는 돌아서 버립니다. 왜? 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근데 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게 왜 없는 걸 알아야 돼요. 첫째, 가족들을 너무 좋아해서 가족들만 생각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베트남에 뭔가 더 좋은 게 있겠죠? 그것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가족 때문에 한국을 못 간다? 그러면은 이 결혼 생활 하는 데서도 무조건 가족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면은 어떤 경제적인 것도 가족 쪽에 지원을 많이 해달라 하작하는 수도 있을 거고, 그거는 반드시 차후에 결혼하고 난 후에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소지죠.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그 여자친구한테 나는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 결혼할 거다. 이걸 먼저 인지시키고, 여성분이 그걸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끝을 내기를 바라는 거죠. 분명히 본인도 한국에 살 배우자를 구할 거고, 그게 아닌데 지금 현재 여자친구 같으면은 그냥 그럼 여자친구를 계속 지내든가 결혼을 보류를 해야죠. 근데 베트남 여성 중에 이런 분은 있어요. 처음부터 소개받을 때 베트남에 산다면은 내가 소개를 받을게요 하는 여성분을 저는 봤어요. 그런 분은 그게 자기 조건 보니까. 근데 소개받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바뀐다? 그거는 네 신부가 생각이 틀린 거죠. 그건 알겠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남자가 신랑이 베트남을 산다.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이 뭐 마음다짐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 베트남에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베트남어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죠. 베트남 공부도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여기 와서 뭘 할 것이며, 베트남어도 모르는데 어디 취업을 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 한국 회사, 베트남어 모르면 취업 받아주는 데 없어요. 아니면 전문 기술직 되든가, 그렇게 하든가. 그러면 베트남에서 일단 언어 공부, 두 번째, 경제적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취업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사업을 할 거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경제적인 문제, 자금을 얼마를 가져와서 해야 될지, 이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여자 때문에, 한 여자 때문에 내가 베트남에 살겠다?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본인이 베트남에 살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진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그게 안 가진 상태에서는 본인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한국에 살다가 이 베트남에 사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생각했다가 와서 실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권하고 싶은 거는 첫째, 베트남에 와서
최소한 1년간은 언어 공부를 하는, 언어 공부를 먼저 해야 뭘 해도 한다는 거예요. 한국어, 한국 사람이 다니는 그 베트남 인사대, 베트남 가르쳐 주는데 등록을 해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해요. 그렇게 한 이후에 여기서 뭘 해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경제적인 거, 최소한 1년간 살아야 될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 내가 무슨 사업을 할 건지 뭘 할 건지 또 경제적인 거 준비해야 될 거고, 이 경제적인 거와 언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뭐 준비가 됐어요, 이 사람. 그러면 자기 명의로 건물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할 수 있나요? 자, 한국 사람 이름으로 자동차를 사면 그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자, 등록증이 그 사람 비자 기간까지만 등록증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 비자 기간 끝나면 또 자동차 등록증도 갱신해야 되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저도 제 자동차 제 이름으로 안 사요. 베트남 사람 이름으로 사놓으면은 이거는 한국처럼 똑같아요. 계속 등록증이 팔 때까지 그 사람 명의로 가 있어요. 보험만 들고 검사만 받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뭐 지금 와이프 이름으로 살려고 하니까 와이프 호적이 지금 지난번 여기 등록이 안 됐다 보니까 여기 처남 이름으로 사놨어요. 응? 그리고 자동차, 뭐 집은 본인 명의로 살 수 있어요. 아파트는. 아니, 아파트는 단독 명의가 됩니다. 왜? 국제 결혼을 한 사람이라도 베트남 본인 증서가 있을 경우는 가능해요. 근데 저는 뭐 살 때 그냥 공동명의로 샀어요. 제 이름 넣고 밑에 부로 와이프 이름 넣어줬어요. 근데 여자분이 와이프 이름 안 들어가면 싫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살 수는 있지만은 아마 사게 되면 공동명의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베트남에는 어차피 결혼 이후에 구매를 했잖아요. 어차피 공동명의예요. 마음대로 못 팔아요. 혼인신고 된 사람은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서가 들어가야 팔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뭐 사업자도 본인 이름으로 뭐 외국인 투자로 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려운 건 없어요. 차를 사는 게 할 수는 있는데 귀찮아지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다 몇 가지 하려고 하면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인식은 베트남 호치민은 싸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싼 게 아파트 임대해서 살고 여기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뭐 어디 회사 들어가면은 전체적으로 싸게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살 주거를 내가 매입을 한다. 한국 서울보다는 싸겠죠. 중소도시 정도 아파트가 아주 싼 거는 뭐 한국 여기도 1억 정도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2억, 3억, 4억 다 간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러면 중소도시,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 시세 정도는 줘야 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차는 한국의 1.8배예요 가격이. 거의 사람들이 보통 편의상 한국보다 2배가 비싸다 하는 건데, 그것도 차 한 대 살려고 그러면은 최소 작은 차도 5천만 원, 뭐 웬만하면은 7, 8천만 원을 줘야 차를 살 수 있다. 한국 차. 카니발에서 1억이 넘는다는 카니발 1억 넘진 않아요. 제가 뭐 카니발 지금 차를 바꾸려고 사실 알아보다 보니까 8천만 원 정도 가요. 네. 8천만 원 가는데 한국에 약 그게 한 4천 한 7, 800대 정도 가는 가격이더라고요. 그게 한 8천만 원 여기 가요. 그러고 이제 뭐 여기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웬만하면 몇 천만 원 갖고 사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품목을 할 건지, 뭐 식당을 할 건지, 식당도 뭐 기술 없으면 못 할 거고, 본인의 주방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고, 이 사업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친구가 베트남에 살기만을 원한다고 그러면 일단 생각해봐야 된다. 그 신부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죠.
안 하고 베트남에서 뭐 하고 뭐든지 취직하고 살면 되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여기서 사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여기 살려고 마음을 먹고 몇 년간을 준비를 해오면서 오는 사람들도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한 신부가 그 마음 때문에 한다. 그러면은 그분은 진짜 그 여성과 결혼을 해서 그 여성분이 한국 안 갈 것 같으면 여기서 그냥 1년간 와 살아봐요. 결혼은 그 다음에.